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시장이 끝나고 난 뒤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변동성이 낮은 증시 속에서 거래량과 투자 심리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장의 최고점을 더 확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가 커플링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 투자 심리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은 어떤 것들 있을지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률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해도 현행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권가는 국내 위드 코로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이 실적 회복이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 대부분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만큼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는 설명인데요. 대표 업종으로는 여행, 화장품, 레저 등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국내 화장품 소비 회복과 글로벌 여행 재개는 연초 예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호텔신라나 아모레퍼시픽을 주가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의 한 연구원은 다른 쪽에 관심을 뒀는데요. 여름 해외여행 예약이 시작이 되고 월드투어 콘서트가 재개가 될 것이라면서 여행 쪽, 특히나 엔터 쪽에 관심을 뒀습니다. 또 다른 변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엔터나 레저 업종의 기회는 커질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하나항공 등 항공주와 하이브, JYP 엔터, SM 등 엔터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면 가장 빠르게 실적이 회복되는 업종은 내국인 카지노라면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계단식 상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바이오주에 주목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에서 이제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 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의 신성장 분야가 유망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페드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이후 시작한 완화 정책을 서서히 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EPS는 전년 대비해서 119% 넘게 증가를 했지만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4%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증가율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업의 실적과 유동성이 나란히 고점을 기록한 뒤에 하향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요.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고비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축소가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은 낮아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이 퍼가 하락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의 과거 4년 평균 퍼는 18.6배였는데 이에 비해서 현 시점의 12개월 선행 PER은 21.5배입니다. 그럼에도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의 주식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성장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우수해졌기 때문에 퍼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종합을 해보자면은 유동성과 이익의 동력이 약해져도 주식시장은 기업의 성장성에 기대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KB증권의 한 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정 이후를 대비해서 이 올가을 매수할 주식은 비싸지만은 비싼 만큼 성장 기대가 있는 것이라면서 업종별로는 화학이나 미디어 엔터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요. 중국의 옌청에 이 전기차용 배터리 2공장을 신설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은 중국의 배터리 공장 신설을 위해서 1조 2,325억여 원을 현금 출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출자 금액과 시기는 발행회사 협의와 관계기관의 승인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투자는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배터리 사업을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 투자금은 분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또 지난 7월에 스토리데이 행사에서 현재 40기가와트시 규모의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시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배터리 수주 잔고가 1테라와트 플러스 알파에 달한다라고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진행이 되는 중국의 옌천 2공장 신설도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은 신설 공장의 생산 능력을 공개하지 않았지만요. 현재 수주 잔고를 고려를 하면 기존의 중국 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중국의 연천과 창저우 등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이 창저우 공장은 베이징 자동차, 그리고 옌천과 후이저우 공장은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 EV와 합작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투자가 들어가는 옌청 2 공장은 합작이 아니라 독자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 위치도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올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누적 사용량에서 사상 처음으로 탑5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인 S&E 리서치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7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SK이노베이션은 7.4기가와트시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적 사용량에서 탑5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단독 기사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는 뉴스인데요. 이 부회장이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의 몫인데 통상적인 절차상 금감원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융위 심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결정은 주식시장에도 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이 지배구조 핵심 고리 중 하나로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이 부회장 그룹의 이 지배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완전히 복귀를 하고 지배구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면 삼성전자와 SDI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방향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삼성 SDI 현재 미국 쪽 사업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투자 규모는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귀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황지원 PB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할 이슈도 있습니까? 예, 오늘은 조금 중장기적인 국방과 방산 관련 이슈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2022년 국방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국방 예산으로 총 55조 2,27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21년 국방 예산 대비 4.5% 증액된 수준으로 2022년 전체 정부 예산 대비 9.1% 수준입니다. 그중 전력유지비는 총 38조 가깝게 배정되었는데 우리 고생하시는 군인들의 처우 개선이라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그중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방위력 개선비 부분인데요. 올해 2% 증가된 수준인데 대부분이 첨단 무기를 통한 체질 개선입니다. 첨단 무기에는 정찰 위성,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차세대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장보고 잠수함 전투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무기 중심의 예산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혜를 예상하는데 관련 수혜주로는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 등이 있고요. 탑픽은 LIG 넥스원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4,400억,
영업이익은 82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전 부분이 고르게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특히 방위력 개선비 대비 점유율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첨단 무기 체계 강화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주 잔고는 16년, 17년 3, 4조 원 수준에서 5, 6조 원대로 확대되었는데 올해는 수주 잔고가 7조 5천억대로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국방 중기 계획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무기 체계 확대를 통한 체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LIG 넥스원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늘어나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외형과 이익 규모 확대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우상향의 주가 흐름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경항공모함과 관련된 국방 예산이 수립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이번에 경항공모함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TF 조직이 정비될 전망인데 최근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경항공모함 도입에 책당 약 2조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30년 초반까지 획득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2015년 상장 시점보다 튼튼해진 기초 체력에 비해 주가는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 보이고 LIG 넥스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산을 또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업종도 있을까요? 좀 조심해야 될 업종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TSMC에서 이 하반기 때는 공급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증권사들 컨센서스를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